자, 64쪽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어진 문장인데, 자, 이어진 문장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뭘로 예를 들었어요? 아는 문장이 계란이라면 이어진 문장은 뭐라고요? 줄줄이 삐엔나라고 그랬습니다. 즉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데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죠? 그러면 자, 이어진 문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일단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 구조는 주어 서술어가 있고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연결 어미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뭘 많이 물어보냐? 연결 어미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연결 어미가 뭐가 있냐? 고, 뭐 나, 든지, 아서, 어서, 뭐뭐 면, 뭐뭐 려고, 뭐뭐 하고 자, 뭐뭐 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종류별로 나눠 봐야 된다. 자, 하나의 이어진 문장이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으로 나뉠 때 어떤 게 문장이고 어떤 게 절이냐.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바깥에 거가 문장이고 안에 거가 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 자르듯이 잘린 거기 때문에 왼쪽도 절이고 오른쪽도 절입니다. 문장은 없어요. 줄줄이 삐엔나 하나하나를 우리가 끊어서 각각을 절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뒤 절의 연결 어미가 지닌 뜻에 의해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정해지는데, 대등하게 이어졌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의미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대등한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종속적인 건지를 의미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지 겉에 것만으로는 우리가 보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연결 의미만 보고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된 두 문장에서 같은 성분은 생략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수는 밥을, 영희는 물을 먹었다. 그러면 원래는 먹었다의 짝꿍이 뭐예요? 여기서 먹었다의 짝꿍이 뭡니까? 밥을 먹었다요? 주어 찾아야 되는데 누가 먹은 거야? 누가? 철수가 먹었어? 영희가 먹었어?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영희도 물을 먹었고 철수도 밥을 먹었죠. 원래대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야 돼?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물을 먹고, 뭐 먹고 마시고 뭐 관계는 없습니다. 물 먹고 와 뭐 이렇게 해도 뭐 문장은 성립되니까요. 그래서 서술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데, 그러면 겹치지 않나요? 정확하게 따지면 겹쳐서 생략되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니까 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겹쳐서 생략된 게 아니고 앞에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생략된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먹었다를 또는 먹고 이런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 먹고가 똑같으면 앞에 거를 빼고 이야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연결되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입니다. 문장의 이어짐과 단어의 이어짐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뭐 우리가 구분을 하고 한번 가보죠. 문장의 이어짐과 단어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의 이어짐은 말 그대로 A라고 하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문장이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철수는 밥을, 영희는 물을 먹었다. 철수와 영희는 춤을 춘다. 그러면 철수는 춤을 춘다, 영희는 춤을 춘다. 우리가 조사에서 접속조사, 겹문장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와파는 접속조사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두 번째, 단어의 이어짐인데 2개 이상의 단어가 접속조사에 의해서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A 플러스 B가 단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혼문장입니다. 단어 A, 단어 B가 연결된 거고 이거는 겹문장이에요. 문장 A, 문장 B가 연결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은 와반데 철수와 영희는 닮았다. 문장 2개로 못 나눕니다. 철수는 닮았다, 영희는 닮았다 말이 안 돼요. 철수, 영희가 둘이 닮은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철수와 영희는 결혼했다 그러면 각각 결혼했을 수도 있고 둘이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각각 결혼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겹문장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혼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문장이 연결된 게 아니라 단어가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중의적 문장도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는 각각 결혼했다인 경우에는 겹문장이지만 철수하고 영희하고 서로 결혼했다는 경우에는 혼문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문장을 보는 거지 혼문장 단어의 이어짐을 여기서 보는 건 아니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체적으로 보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서로 대등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하냐? 바꿔도 됩니다. A라고 하는 절과 B라고 하는 절을 서로 맞바꿔도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밥을, 영희는 물을,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물을 먹었다. 바꿔봐요. 영희는 물을 먹고 철수는 밥을 먹었다. 관계가 없죠. 되나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바꿔봐요. 예술은 짧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미상의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앞의 절과 뒤의 절을 맞바꿨을 때 의미상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느냐? 나열, 그리고 대조, 그리고 선택. 영어로 나열은 뭐죠? and죠. 대조는 but. 선택은 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민수는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했다. 음악도 들었고 공부도 한 거죠. 그러죠? 대조는 용석이는 야구는 잘하지만 축구는 못한다.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못하네요. 선택은 친구들이 사준 장미는 붉거나 희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연결어미가 나열 같은 경우는 고가 있어요. 고. 대조 같은 경우는 뭐뭐나 뭐뭐지만, 그 다음에 선택은 든지, 던지냐 든지냐 시간과 관련된 거는 더입니다. 더. 내가 먹던 어제 가던 이런 거고 선택은 뒤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먹던지 말던지 이러면 안 돼. 선택은 먹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는 과거일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고예요. 고. 고가
고가 일반적으로는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문장에 사용이 되는데 시간적인 선후 관계 의미를 가지면 이 고가 뭐가 될 수 있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나열의 고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고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문이 있느냐면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여기서는 그냥 대등이거든요. 나열이거든요. 바꿔도 상관없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문장은 어때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학교에 가고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학교에 갔고 밥을 먹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바꾸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고는 뭘로 봐야 되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고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나열의 고도 있어요. 너는 공을 차고 나는 농구를 하고 이럴 때는 나열이지만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다. 이거는 시간의 선후 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 어미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고가 가장 여러분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고, 대등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된다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나열의 고, 대조의 유나, 지만 이런 것들을 외우면 좋은데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딸기는 좋아하나 귤은 싫어한다 이러면은 말 그대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대조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는 있어.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뭐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A, B가 바꾸는 게 가능한 게 대등한 거였는데 종속적인 거는 A와 B의 관계가 있는데 A 문장을 B 문장 안으로 넣었을 때 말이 돼요. 그런데 서로 반대는 안 됩니다. 즉 대등이 앞뒤를 바꿨을 때 말이 되는데 종속은 앞뒤로 바꾸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학교에 간 거죠. 학교에 가서 일어난 게 아니죠. 예를 들죠. 배가 아파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픈 게 아니죠. 앞뒤를 바꾸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말이 안 돼요. 반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문장을 뒷문장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됩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넣어봐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넣어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안에 넣으라니까요. 병원에 갔다. 배가 아파서 갔다. 말 되죠? 네. 이해돼요? 네.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뛰어갔다. 나는 학교에 늦게 일어나서 뛰어갔다.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예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 안으로 넣었을 때 말이 됩니다. 비가 와서 땅이 진 거죠. 땅이 비가 와서 진 거죠. 말 되죠? 근데 대등한 거는 안으로 집어넣으면 말이 안 돼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집어넣어봐.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말이 안 되죠.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물을 먹었다. 영희는 철수는 밥을 먹고 물을 먹었다. 말이 안 되죠.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등한 거냐 종속적인 거냐 찾는 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 맞바꾸는 게 가능하면 대등,
앞에 거를 뒤에 거 안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하면 종속. 되나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뭐 원인, 조건, 목적, 의도, 양보, 배경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양보 봐봐요. 양보 체크해 놓으세요. 양보의 예문이 뭡니까? 키는 작아도 힘은 세다죠. 이거는 지금 종속적이란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 A, B 문장 두 개 바꿔봐요. 힘은 세도 키는 작다. 말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죠. 그 다음에 키는 작아도 힘은 세다 해서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 안에다 넣어봐요. 키는 작아도 세다.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어. 다른 문장들은 비교적 쉽게 걸러지고 구분하기가 쉬운데 양보의 아도는 조금 섞이는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아도 또는 어도 또는 뭐일지라도 도로 끝났다. 아무튼 연결이 도로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종속적인 거다라고 외워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A, B 맞바꾸는 거 A를 B 안에 넣는 걸로 잘 안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는 뭘로 생각하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생각하자. 알겠죠? 그래서 연결 어미에서는 고와 도를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 고는 둘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도, 뭐뭐라도,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있죠? 아도, 어도, 더라도, 일지라도, 아무튼 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양보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두 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와 도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라인에서는. 됩니까?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예문을 안 읽어봐도 돼요. 이가 아파서 당연히 치과에 간 거죠. 치과에 가서 이가 아픈 건 아니니까. 앞에 바꿨는데 말이 안 되네? 종속적인 거네? 이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연이는 빵을 샀지만 정화는 사지 않았다. 정화는 빵을 사지 않았지만 지연이는 샀다. 말이 되거든요. 앞뒤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대등한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연결을 시켜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네 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라인이고 이게 한 문제로 통합해서 나와요. 시제 높임까지 섞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도 한 지문으로 1번 지문으로 나올 거고 아는 문장일 때 무슨 절이냐 뭐가 생략되어 있냐도 2번 지문으로 이제 답지로 나올 거고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적인 거냐 대등한 거냐 그 다음에 헛문장이냐 겹문장이냐 연결어미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답지로 구성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종합적으로 그냥 세트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A, B, C, D 해가지고 각각의 보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 줘버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기준을 못 잡아. 방금처럼 도라고 하는 게 키는 작아도 힘이 세다. 종속이야? 아니면 이거 대등이야? 바꿔도 말이 되네? 오히려 집어넣는 게 안 되네? 해가지고 대등한 걸로 여러분이 생각해버리면 5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답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줘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눈에 익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쉬었다 가죠.